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해도 수능 못 보는 이유 거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문제라서, 그리고 계산 실수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수능 문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보통 수능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중에 있는 문제는 다 걸러내게 돼요. 비밀인데, 그쵸? 시중에 있는 문제는 걸러내고 새로운 문제로 이제 새로운 문제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모의고사와 개념원리 문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개념원리나 정석 같은 경우는요, 보면 한 단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요. 이렇게 하나 이런 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의고사는 어때요? 섞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쵸? 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플러스 1은 k. 여기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럼 가우스 따로 배우고, 그쵸? 이차함수 따로 배우잖아요. 그쵸? 맞죠? 요거는 함수 합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도요, 개념물이나 정석에선 단원이 애매하니까 다루기가 참 뭐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방법과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기본기에 충실하고 개념원리 진짜 파고 정석 파고 막 달달달 외우고 했던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면은 70을 못 넘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정석 개념원리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5번 정도 풀면서 많이 외우다시피 했는데 모의고사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의 범주가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려면 그 수능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거꾸로 되나? 수능 잘 보려면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뭐에 익숙해지냐면 요즘 많이 하는 콜라보죠. 콜라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면서 그런 문제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익혀야 돼요. 여러분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문제풀이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방법론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편 가가지고 한 번씩 다 짚어줄 거니까요. 그때 또 많이 기대하면서 많이 봐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쨌거나 이 개념원리나 정성만 많이 공부해서는 절대로 모의고사 수능을 잘 볼 수 없다. 이거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센으로 기본을 많이 다지라고. 기본기를 많이 다지고 거기에 모의고사 문제를 추가시켜 주어라. 그리고 반복을 하라는 거지. 이거를 반복을. 그러면 이게 외워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말했던 문제 푸는 감각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래서 정석이나 개념원리만 주어라 하면 안 돼요. 절대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는 친구도 너무 많아서 계속 강조를 저도 할 거니까요. 다음 또 갈게요. 보통 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수학을 어떻게 5번을 왕복해요, 풀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수학 공부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실수한 거랑 답 보는 거 있죠. 이걸 반드시 체크해요. 실수한 거는, 그리고 틀린 거 아예 몰라서 틀린 것들 있잖아요. 엄두도 안 나는 거, 이런 거. 실수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답 본 거는 이렇게 X 쳐, 이렇게. 틀린 거는 별표 쳐,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 크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7번 문제가 틀렸어. 그럼 이렇게 절대 안 거예요. 여기다가 실수했다, 이렇게 이거만 다 쳐놔요. 답 봤다, 이렇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쳐놔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한 번을 쫙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표시된 것만 남고 한 번 맞췄던 것들은 다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거른다, 이렇게. 거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공부할 때 신기한 게 이 기본 내용을 까먹었어요. 너무 진도 많이 나가서 앞에 거를. 그러다가 요 단원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본기 기본 내용은 생각이 났어요. 이것만 따로 공부해서. 그리고 이 문제 또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몰랐던 문제인데 풀려요. 그리고 맞추고.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야, 틀린 것만 볼까? 이런 것만 볼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맞춘 거 다 버리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러면 100% 실수한 거 보면요, 내가 한 번 실수한 그 부분에서 똑같이 또 실수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닌데 혼자 찾아내고 혼자 기뻐서 춤췄다니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다는 걸 오바다.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걸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계속 다 풀고 또 다 풀고 한 5번 정도 하니까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오고 외워져요, 문제집이. 그러면서 이게 딱 자리가 잡혀요.
수학의 체계가 잡혀요.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알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수학의 체계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안 알려주는데 문제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 외우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학 볼 때 공식 외우죠. 공식 외우잖아요. 하나도 못 써먹어요. 이거 공식 외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외우면 돼요. 문제. 어떤 문제요? 대표 문제. 그래서 대표 문제 외우면 그 단원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공식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문제로 외워야 앞에 내용을 싹 다 아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단원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도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또 수학 정리 시간에 웬만하면 다 찝어줄 거예요. 그때 가서 다룰게요. 또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만 다룰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왜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까 봤을 때 보통 검산을 안 해요, 여러분들. 검산을.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검산을 반드시 해야 돼요. 검사할 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할 때 보통 눈으로만 검산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보고. 그러니까 수학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깨끗이 풀어야 돼. 깨끗인가? 깨끗이 풀어야 돼. 깨끗이, 여러분들. 근데 수학의 기본기가 안 잡혀 있으면 수학을 어떻게 푸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 그러면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풀고, 여기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풀고. 이러면 검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일자로 이렇게 딱 여기다 글씨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답안지에 있는 것처럼 푸는 거. 이런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런 연습이 잘 숙달이 되면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안 하겠죠. 글씨도 예쁘게. 그래야 검산이 가능하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순서가 있는데요. 보통 어려운 문제 시간 다 뺏기고 쉬운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학 성적 올리는 법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꼭 성적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